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4단원에 해당하는데요. 생물 부분, 이제 식물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요, 이제 동물 파트입니다. 동물에서 이제 소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양분을 만들어야겠죠. 영양소입니다, 보통. 영양소를 만들어야 될 건데요. 이 영양소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식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단원에서 식물을 배우고요. 5단원에서는요, 이제 사람의 소화 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요,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광합성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합성의 이제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식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요, 빛에너지를 받으면요, 이게 빛에너지입니다. 빛을 받으면요, 산소와 그리고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양분은 이제 포도당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C6H12O6 이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포도당이 형태요. 물론 이제 저장이 포도당으로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런데 이 광합성의 수식에서요, 화살표만 거꾸로 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호흡의 과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영양분을 먹고요, 산소를 이용하면 세포에서요,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요, 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인데요. 지금은 물론 이제 광합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광합성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볼 거는요, 바로 CO2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요. 그러면 정말로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 이 실험을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지금 BTB 용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BTB 용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용액에 이제 물에다가 BTB 용액, 검정말, 그리고 단은요, 검정말이 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둔 겁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시험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물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BTB라는 걸 넣었대요. 자, 요 BTB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BTB는요, 지시약의 일종인데요. 지시약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인지 가르쳐주는, 지시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이 지시약은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건요, 산염기 지시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어떠한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약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배운 적 있죠? 리트머스 종이요. 이거 역시 뭐냐면요, 산성 물질이냐 염기성 물질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 역시 제일 대표적인 산염기 지시약인데요. BTB는요, 산성용액에서는 어떤 색깔을 띠게 되냐면요,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중성에서는요, 초록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염기성에서는요, 파란색을 띱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BTB를 넣었더니 무슨 색이 됐다고요? 노란색이 됐대요. 대체 왜 노란색으로 되었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에는요, 소량이지만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요,
합쳐볼까요? H2CO3 그대로 합친 거죠. 합쳐졌는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예요. 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음료가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녹인 거예요. 근데 쉽게 잘 안 녹으니까 압력을 줘서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얘 뭐예요? 지금 산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은요, 약한 산성을 띱니다. 근데 실험하기 전에 제대로 더 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대에다가요, 물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요, 빨대를 끼우고요, 숨을 불어넣으면 돼요. 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실제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에 보면요, 날숨을 불어넣은 용액에 BTB를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모두 다 날숨을 넣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는요, 이제 물풀이 있죠? 물풀이 있고, 여기도 물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감싸 놓은 겁니다. 왜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을까요? 빛을 받지 말라고요. 얘는 빛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탄산을요, 이제 탄산이 녹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녹여져 있는 이 물에 검정말, 이제 검정말을 넣게 되면요, 물속에 있는 식물이죠. 넣게 되면 빛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광합성을 한다고요. 그런데 광합성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을 받으면 산소와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면서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어디 있어요? 시험관 안에 불어넣었죠? 물 많죠? 그런데 빛까지 받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광합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합성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물속에 녹아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질 거고요. 얘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산성용액이 어디로 갈까요? 점점 중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갈까요? 염기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관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를 갈까요? 초록색을 거쳐서요, 어디까지 변할까요?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빛을 안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요, 나중에 알루미늄 호일을 벗기면 그대로 무슨 색일까요? 그대로 노란색을 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만큼은요, 다른 것보다는요, 정말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묻는 그런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날숨을 불어넣은 BTB용액에 이제 검정말을 넣고요, 없고요. 검정말을 넣는 거, 안 넣는 거, 넣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대체 어디인가요?예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 장소가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예요. 좀 어렵죠, 말이요. 엽록체랑 엽록소랑은 약간 틀립니다. 엽록체는요, 장소예요. 엽록소는요, 실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봐야겠죠.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할까요? 교실이 있어요. 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잠시만요. 제가 비행기 모드를 좀 해놓고 그리고 할게요. 이거 비행기 모드 한다는 걸요, 매번 제가 좀 까먹습니다. 이 비행기 모드를 안 해놓으면요, 광고가
자, 그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정부터 다시 잡는다고요?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비행기 모드 안 해놓으면요, 광고가 계속 이제 문자 오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몇 번 실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펜도 접속이 끊어졌다가 다시 돼가지고요. 녹화를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싶었어요. 자, 볼게요. 엽록체와 엽록소는 이렇게 구분하세요.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이죠. 자, 그럼 공부는 누가 하나요? 교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하죠. 엽록체는요, 엽록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실이고요. 엽록소가요,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난다면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영양소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실제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자 이거죠. 지금부터요.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 비커에다가 검정말을 넣고요. 식물이에요. 검정말을 넣고요. 한 3시간 정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둡니다. 이유는요, 광합성하라고요. 광합성을 충분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요, 이제 잎을 뗍니다. 잎을 뗀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현미경으로 보면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세포들이 이렇게 있겠죠. 세포들이 있으면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있고요. 이 안에 또 초록색으로 뭔가가 있어요. 이때 이 동그라미 하나가 엽록체고요. 안에 있는 게 엽록소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뭐를 하냐면요, 에탄올이 든 곳에 잎을 넣고요. 얘를 무엇하냐면 중탕을 합니다. 너무 직접 가열하면요, 잎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중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탈색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탈색요. 이유는요, 여기 안에 있던 엽록소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엽록소를 빼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잎을요, 네 번째 잎을 표본을 만드는데요, 표본을 만들 때 용액을 이걸 써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씁니다. 뭐라고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양소가 만들어졌었겠죠, 아까 전에. 근데 이 영양소가요, 아까 전에 봤을 때는요, 2번 과정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바로 엽록소의 색깔이 너무나 진해서 안 보입니다. 초록색으로요. 그래서 탈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이오딘화 칼륨 반응을 하는데요, 이 용액은요, 녹말을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녹말이 있으면요,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요, 청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탈색을 해서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넣고요, 보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바로 아까 전에 있던 요 안쪽 부분이요, 청람색으로 보입니다. 색깔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색깔이 안 바뀌면, 초록색이 아니라 탈색된 거 흰색 그대로 있다면요, 영양소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영양소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영양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광합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광합성이 일어난지 알아보는 아이오딘화 칼륨, 이거는요, 나중에 영양소 검출해서 또 한 번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 지우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광합성 과정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CO2 플러스 H2O는 빛을 주면 산소와 영양소를 만들어낸대요. 자, 영양소 확인하는 거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죠? 청람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진짜 산소 만들어져요? 진짜 산소 만들어진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통 실험을 합니다. 이거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제가 설명드렸던 실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게 청남색으로 변한 거예요. 자, 이 실험이 이제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보면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검정말을 놓고요, 고무관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자, 요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비커가 있고요. 비커에다가 검정말을 냅두고요. 덮어 씌웠어요. 깔때기로요. 근데 여기에 뭘로 녹였다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요. 자, 근데 얘가요,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즉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넣은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요, 여기서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영양소와 뭐요? 산소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검정말 잎부분에 보면요, 기포가 뽁뽁뽁뽁뽁 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툭툭 떨어져주면 기체가 올라오겠죠. 이 기체를요, 깔때기를 타고 요렇게 와서 여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가 진짜 산소 기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많이 하죠. 산소 기체 알아보는 방법.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댔을 때 활활활활 타오르면 뭐라고요? 실제로 산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광합성 잘할 수 있는데,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